예,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부총리 공직에 한 30년 계셨죠? 예, 33년. 예, 30년 넘어 하시다 보면은 정권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면은 부총리의 뭐 생각에 있는 생각대로 다 이렇게 정책에 나타내지 못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한데 나머지 한 3, 40년도 살자면은 정말 경제만 보고 역사 속에서 좀 이렇게 부총리로서 생각하는 이런 걸 좀 생각을 다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추경이 법상 요건 가는 거는 안 지켜져도 좋은데 지표는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존경하는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계시지만은 이 예산회계법에서 국가재정법 넘어올 때 예산회계법에서도 굉장히 추경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성립된 예산이라는 걸 전제를 두고, 근데 그보다 더 어렵게 만든 게 국가재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은 다음의 경우 이면은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있다라고 바꾸었지만은 그 기준이 첫 번째가 전쟁하고 대규모 재해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그 밑에 2호에서 경기 침체라든지 대량 실업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데, 정부에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에 갖다 거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경기 침체 우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은 한 번도 경기 침체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 들어올 때 배 저어라. 한번 대통령 발언하는 거 쭉 한번 보십시오. 올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 다행스럽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튼튼하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 재정 기초가 견실하다.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대통령께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속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경제 인식에 대해서 뭐 꼭 소득주도 성장 들먹이지 않더라도 경제는 잘 가고 있다. 잠시 어렵지만은 이런 얘기를 부총리하고 나눕니까? 예, 제가 대통령도 경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 튼튼하다는 것은 저희의 표현이 아니고 자자구구에 하지 아니요, 말고 저희 표현이 아니고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해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참 경기 침체가 되고 있거나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경기가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청와대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윤종원 경제수석이 하방 리스크 얘기하고 열흘 만에 경질됐어요. 그뭐 오일학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초지일간 얘기한 것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게 두 분기의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때 이렇게 지금 운영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가면서 지금 뭐 추경에 대해서 강변하고 또 추경 내용도 사실 보면 경기 침체 우려해 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보는 게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이 기획재정위 수석이 잘 정리를 했어요. 수석이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그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여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추경 부적절하다.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강원도 산불 이런 거는 있는 예산 써라. 이 잘 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정론인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의견을 하고, 특히 재정 쪽 하시는 그 뒤에 차관이든지 간부님들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일자리에 답변 말씀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자리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저 일자리가 6월달에 뭐 28만 1,000명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의 그 조사서에 보면은 예, 경제활동 인구 조사 보면은 한 뭐 800여 명 조사원들이 3만 5천 가구로 가서 일하는데, 인적사항 제키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당신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돈 받고 1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은 돈 안 받고 집안일, 농사일이나 가게일 도왔습니까? 이 두 개거든요. 요거 1시간 이상 하면은 이게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너무 1번하고 2번하고 대책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1번에 그 보면은 노인 일자리 같은 거 전체 28만 1000명이 늘었지만 노인 일자리 60세 이상은 38만 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내지 3시간짜리 일자리는 38만 개 늘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맞춘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면서 예산을 한번 표를 한번 봤어요. 그 표를 보니까 2016년에 작년 정부에서 3,900억 넣어가지고 어르신 일자리 38만 명 했는데 19년도 본예산에서 8,220억, 19년도 추경에서 9,200억, 내년에 1조 원 이상을 해가지고 80만 명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거 이런 일자리라는 거는 적어도 36시간 일주일에 일을 해가지고 160, 70만 원 받는 생활급이 되는 게 일자리지. 한 시간에 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해서 3, 40만 받는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안 받고 농사일 도왔느냐, 또 가게일 도왔느냐. 그것도 보니까 최근에 하여튼 저는 농업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정부 들고 2017년 5월부터 농업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과거 정부 또 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조사에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보니까 2만 3천 명의 농업 인구 늘었다고요. 제조업이나 금융업 이건 전부 다 떨어지고. 부총리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거를 한 4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추경 요건이 큰 흐름으로. 추경 요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명백히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추경 같은 경우도 요건이 되고요. 이미 국회에서 법으로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하셨고요. 예. 경기 하방 침체. 리스크에 대한 것도 경기 침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려가 있을 때 하도록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저는 만나셔가지고 요건하고는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거는 저는 앞뒤 문맥을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왜 기정 예산을 쓰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산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정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비하고. 이번에 추경 갖고 온 돈이 940억인데요. 좀 항구적으로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헬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경으로 저희가 가져왔는데 이걸 예비비로 쓴다 그러면 저는 국회에서 더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구라든가 지원에 관한 거는 기정 예산과 예비비로 다 지원이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일자리와 관련돼서 단기 일자리 또 재정 일자리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통계가 예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를 했기 때문에. 다만 노인 일자리와 관련되셔서 이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에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용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는 또 정부의 책무이기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일자리도 뭐 저희도 농어촌 분야의 취업자 증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했지만은 통계상 같은 기준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부가 일부러 이런 통계를 날 리도 없고요. 그는 통계청에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경제 학자들